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77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매치 브레이크 끝나고 이제 박싱데이까지 달릴 건데 이제부터는 승무패 계속 나옵니다.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회차가 한번 2월이 1회 됐네요. 요거까지 노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보머스는 직전 경기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대량 실점 포함한 2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주전 미드필더 타일러 아담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최근에 대량 실점을 포함한 2연패로 분위기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보머스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무패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 존재합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홈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반등시켰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주전 미드필더 파케타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활약도가 좋던 선수들이 지금 자잘한 부상 이탈이 있는 상황에서 원정에서의 경기는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 10경기 본머스가 웨스트햄 상대로 무승이다.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머스가 이번 시즌 뭐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홈에서도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바 저는 웨스트햄 승은 완벽하게 배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상성이 좋지 않다 해도 본머스의 체급과 웨스트햄의 결장 이슈 그리고 원정 경기라는 점 생각한다면 승무 그냥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꼭 하나만 눌러야겠다 하시는 분은 보머스가 이번 시즌 페이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홈에서 그냥 승을 단단하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보머스 우세인 것 같긴 한데 승무 같긴 한데 최근에 한 10경기에서 이렇게까지 승리가 없구나. 그러면 무승부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브라이턴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팀 내에 부상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부상자가 발생하진 않았고 이번 시즌도 브라이턴이 홈 어드밴티지는 꽤나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그전 9경기째 홈에서 무패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세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상자들도 하나둘 복귀하고 있는 상황, 기세는 좋은 편입니다. 다만 브렌트포드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웨스트햄을 승리한 것 제외하면은 모든 경기를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력을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상당히 호각세입니다. 브라이턴은 홈에서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시에 요 EFL 말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붙었을 때는 브라이턴이 브렌트포드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브렌트포드 승은 제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마킹을 할 거냐인데 과감하게 간다면 브렌트포드가 웨스트햄 제외하고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 그냥 브라이턴 승입니다.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넉넉하게는 승무를 눌러줘야 되는 무승부가 아예 없진 않죠. 승무를 눌러줘야 되는 경기인데 마킹이 초반부터 좀 많은 느낌이 있지만 일단은 두 개를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누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조금 마킹을 넉넉하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풀럼 대 썬더랜드입니다. 풀럼은 직전 경기 에버턴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울버햄튼 상대 승리 제외한다면 패배가 너무 많습니다. 미드필더 사사루키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풀럼 홈에서 버티는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고평가를 하기에는 최근에 경기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넉넉하게 고평가를 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아스날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예상 외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썬더랜드인데요. 첼시 원정 승리와 아스날전 무승부는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고평가 요소고 원정에서도 크게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 거기서 추가 부상도 없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성적은 최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고 풀럼이 최근에 들쭉날쭉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썬더랜드는 경기 내용을 본다면은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한가 싶은데 거기에 찍히지 않는 효율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럼이 홈이라고는 하지만 고평가는 어렵고 썬더랜드를 마냥 낮잡아 보지 않는다면은 좀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야 썬더랜드 차마 원정승 이런 것들이 참 손에 잡히진 않습니다. 그래도 플럼이 홈에서 버티는 모습이 꽤나 있어서 일단 무승부만 누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네요.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인데요. 어수선했던 분위기는 A매치 브레이크로 조금은 수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추가 부상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고 홈에서는 최근 빌라와 레알 마드리드를 잡았다. 뭐 클린시트 승리이기 때문에 안필드의 리버풀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리즈 상대로 홈에서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감독 교체 이후에 조금은 반등 포인트를 찾은 모양새인데요. 다만 팀의 핵심 자원들이 여전히 부상 이탈한 상황에서 전력 자체를 고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맞대결 시에 작년에 노팅엄이 리버풀 상대로 1승 1무로 우세를 보여줬는데 다만 작년과 올해는 양팀 다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노팅엄이 지금 부상 이슈가 만만치 않은데요. 전력의 차이만 순수하게 놓고 리버풀 승을 눌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뭐 이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일반 승을 리버풀을 막 찍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승무패에서는 마킹 너무 많이 나가기 그러니까 요 정도는 리버풀 승을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버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입니다. 자, 울버햄턴은 직전 경기 첼시 상대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반등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고요.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상 인원들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홈이지만 반등 포인트를 크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브라이턴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 중이지만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수비수 구웨이와 공격수 은케티아가 부상으로 이탈한 부분은 아쉽지만 원정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울버햄튼이 상성에서 많이 밀리는데요. 홈에서 버틴 경기가 뭐 종종 있긴 했지만 지금의 울버햄튼의 상황에서 승리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클팔 승을 누르냐, 무승부를 같이 가주느냐 정도의 차이 건데 마킹이 난 좀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승부를 같이 가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터프하게 누른다면은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경기는 크펠 승만 눌러놓고 차후에 마킹이 좀 남는다면 와서 한번 찍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맨시티입니다. 뉴캐슬은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3대 1로 대패를 했습니다. 자, 최근 리그 일정에서 웨스트햄과 브렌트포드 상대로 대패를 했다.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수비수 댄번이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골키퍼 닉 포페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조엘링턴, 앤서니 고든 등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 이탈이 많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가 조금은 강한 편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고평가하기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에서의 결과가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홀란드의 활약을 필두로 기세가 상당히 좋고 부상 인원들이 대다수 돌아온 만큼 기대값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조금 빡빡하지만 맨시티가 약간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캐슬의 홈에서는 최근에 맨시티가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다만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최근 리그 일정에서 생졸전을 2번을 기록을 했었고 부상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캐슬이. 거기에 맨시티는 좀 부상 복귀자들이 많은 편이고 맨시티의 기세까지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맨시티 승을 원정이지만 눌러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7번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세비야 상대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경기 1무 3패로 흐름은 좋지 않지만 홈에서는 최근에 셀타비고전 패배가 있긴 했어도 꽤나 어드밴티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 이탈이 좀 있는 상황에서 주전 미드필더 몽카올라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레알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엘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세비야와 빌바오를 잡아내면서 기세는 나쁘지 않았지만 A매치 기간 동안 수비수 주벨디아, 아람부르가 부상을 입어서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 더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이번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지금 공식전에서도 원정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는 오사수나가 소시에다드 상대 우세가 분명히 있네요.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이거는 마킹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상대 전적 간의 우세만 보고 오사수나의 승을 추천하자니 부상 이슈나 최근에 오사수나에 떨어지는 경기력 그리고 팀들의 밸류 이런 것들을 영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 단위를 우선 추천드리고 나는 좀 넉넉하게 가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사수나 승까지 눌러서 승무 눌러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무만 누르고 나중에 판단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 절반 왔습니다. 꽤나 술술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 절반 하기에 앞서서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나머지 이어갈게요. 8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마요르카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전에서는 3연승을 기록 중이고 특히 홈에서는 압도적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도 존재하는 만큼 홈에서 기대치는 높습니다. 자,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정에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전 골키퍼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마요르카 원정 한번 보시다시피 고평가할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자, 맞대결 시에 어이. 자, 맞대결 시에 비아레알의 우세가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더블을 기록했고 여기서는 비아레알 승 마킹 안 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마킹들 중에서는 제일 쉽게 누를 수 있고 현재 누르신 분들도 제일 많이 누르기도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번 경기입니다. 오비에도 대 라요의 경기입니다. 레알 오비에도는 직전 경기 빌바오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하위권 전력인 만큼 리그 경쟁력은 높지 않고요. 최근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공격수 브레칼로의 이탈과 자잘한 부상 인원들이 존재하는 만큼 홈이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라요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 5승 2무 1패로 기세는 나쁘지 않지만 부상으로 미드필더 페드로 디아즈, 공격수 알레망이 좀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출전이 좀 불투명한데 이렇게 빠진다면은 원정에서는 기대값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은 최근에 없기 때문에 상성 체크를 하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체급은 라요가 조금 더 높습니다. 라요의 우세를 온전히 다 쳐주고 싶지만 원정이라는 점과 또 결장 이슈가 또 존재하는 만큼 과감하게는 라요 승. 나는 겐토로 간다. 무승부 아니면은 승무 같이 눌러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본인의 생각과 저의 이 멘트를 종합해서 판단하셔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개 눌러놓고 넘어갈게요. 쉽지 않습니다, 라리가는. 자, 다음 리즈 대 에스턴 빌라입니다. 자, 리즈는 직전 경기 노팅엄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부상 이슈가 크게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팀의 전력 자체가 고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홈이지만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 최근 기세를 조금 올린 상황인데요. 다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수비수 타이로밍스에 이어서 미드필더 오나나 또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고평가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라가 약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급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리즈 승을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빌라 승을 과감하게 누르기에는 오다나의 부상 이슈 그리고 빌라의 원정 경기력 리즈가 또 홈에서 버티는 모습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리즈가 또 홈에서 버티는 느낌도 있어서 무승부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승 또는 단일 무 아니면 빌라 승무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빌라 승무 눌러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킹이 좀 이번에는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베티스 대 지로나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페이스는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홈 어드밴티지도 꽤나 강한 편입니다. 부상 인원들도 좀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평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로나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시즌 초반 비해서 분위기가 올라왔다 뿐이지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로나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자, 그 와중에 A매치 기간 동안 수비수 블리트까지 부상이 생겨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베티스의 강세가 좀 보이죠? 무난하게 이번 시즌 베티스의 홈 어드밴티지까지 생각한다면 승 마킹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해 본다. 아, 이거 무승부를 완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지로나도 버티는 힘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무승부도 염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 무승부가 좀 많이 마킹이 많이 나가서 그냥 베티스 저는 웬만하면 단일로 나가는 거 좋다 보고요. 위에서 좀 마킹 하기신 분들은 여기서 무승부를 뭐 같이 찔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스날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었지만 부상 인원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타이트한 일정 속의 연승까지 끊긴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중원과 공격의 핵심 자원들이 다수 부상 이탈한 상황이라는 점인데 추가로 수비수 가브리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홈이라고 마냥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스쿼드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서 지금 엉망인 상황이었는데 A매치 기간 동안 콜로무아니와 파페사르까지 부상을 당한 상황입니다. 원정에서 뭐 토트넘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뭐 얘기할 건덕지는 없는 것 같고요. 유의미한 지표는 아니고 부상 이탈자들로 인해서 고평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맞대결 시에 아스널이 토트넘 상대로 상성은 꽤나 좋은 편인데요. 양팀 다 정상적인 전력 분석을 좀 접근을 하기에는 부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마킹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압도적인 홈 성적을 기록 중인 아스날을 그냥 누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누가 빠져서 어디가 안 좋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뭐 토트넘이 진짜 완전히 스쿼드를 어떻게 구성하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선수단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스날 승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헤타페 대 AT 마드리드입니다. 헤타페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전 제외 아직까지 패배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수비수 페메니아와 다빈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헤타페 전력을 뭐 굳이 고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레반테 상대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공식전 4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 나쁘지 않은데요. 다만 AT 마드리드 하면 원정에서 조금 경기력이 확 떨어지는 부분들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주전 수비수 르노르만과 핵심 골키퍼 오블라크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마냥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AT 마드리드가 상성은 뭐 썩 좋은데요. 헤타페랑 상대하는데 굳이 리그 일정에서 지금 AT 마드리드가 좀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진다 이거 보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만 가냐 승무를 가냐인데 과감하게는 AT 마드리드 승을 눌러줘야 되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 AT 마드리드의 원정에서의 경기력과 지금 또 오블라크의 이탈은 정말 만만한 이탈은 아닙니다. 주전 골키퍼고 거의 오블라크가 팀의 아니 8할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결장으로 인한 위험도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출전 한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같이 가주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엘체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엘체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째 승리 없는 상황, 페이스는 좋지 않지만 홈에서는 좀 신기하게 아직까지 패배 없습니다. 리그전 패배 없이 3승 상무를 기록 중입니다. 자잘한 부상 이슈는 있지만 홈에서 버티는 힘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라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갑자기 두 경기를 무득점 승리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있어요. 경기 내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A매치 기간에 부상자들이 속출을 해버렸는데 기존에도 부상 인원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골키퍼 크루트와 스위스 밀리탕 미드필더 발베르데까지 추가로 부상 이슈가 생겨버렸습니다.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정 레알 마드리드 야 이제 뭐 차포 다 떼고 뭐 선수들이 좀 빠졌다 마냥 고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뭐 압도적 우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엘체승을 누른다 하는 거는 아무리 변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이거에서 엘체승 누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엘체승 떨어지면 그냥 승부패는 2월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알 승을 마냥 가는 게 일단은 원래는 맞는데 이게 결장이 진짜 좀 살벌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크루투아 뭐 크루투아부터 해서 발베르데 너무 크지 않나요? 기존에도 뭐 빠져있던 자원들이 있는데 이탈 자원들까지 있어서 이게 무승부가 아예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승무패에서 지금 마킹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보시면 66만 4천 원 좀 많이 나간 느낌이라서 줄이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그냥 레알 찍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데서 내가 마킹을 아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는 레알 마드리드 무승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고려 대상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킹을 끝내봤는데 평소에 뭐 2,000원, 4,000원 가는 것보다는 좀 많이 눌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킹을 좁히기가 힘들어서 일단 투마킹으로 다 눌러놨는데 여러분들이 원래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과 제 이 코멘트와 접목을 시켜서 잘 조합하시면은 아마 좀 저렴하게 싸게 조합을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괜찮으셨다면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다 눌러주시고 저는 주말에 11시에 라이브 킵니다. 주말에 경기 많으니까 11시에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